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좀 가십거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데이터죠. 예, 요새 한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김익래 회장이 5월 4일 날 또 사퇴까지 했어요. 예, 다우 데이터의 회장직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키움증권의 이사직도 좀 내려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좀 커졌는지 그리고 라더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맞는 말인지 그리고 현재 김익래 회장의 심정은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우데이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주자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상단으로는 한 15,000원? 그쵸? 예, 15,000원, 16,000원. 그리고 하단으로는 뭐 작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뭐 이거는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10,000원과 15,000원 요 박스권에서 그냥 뭐 기업이 좋아도 뭐 15,000원, 기업이 나빠도 만원, 뭐 그냥 평이하게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초저 유동성 종목 중에서 그나마 뭐 키움증권이라는 뭐 증권업에서 뭐 나름대로의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의 증권사의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소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기업이지 뭐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뭐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업은 좀 아니었죠. 아마 이 다우데이터가 키움증권의 모회사라는 거를 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번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작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을 거쳐오면서 주가가 이제 10,000원대, 그쵸? 6,00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상단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티나지 않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얼마까지 움직였냐? 5만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게 올해 2월 달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리한 이제 횡보 구간들을 거치면서 뭐 주가만 유지되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은 마음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부분들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그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야 이거는 상향 돌파를 하기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하방 지금처럼 이제 하방으로 흘러내려버리게 되면 악재가 현재 주가를 버티지 못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황이 요 다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을 시켰고 인위적으로 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을 이 귀한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현재 지금 다우 데이터의 뭔가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이 일련의 기업적인 변화들을 지금 라다견 씨가 엄청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론이나 그리고 라다견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올바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김익래 회장이 이렇게 사태까지 끌고 갔었던 가장 큰 주된 요인들을 제가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이 기사의 일부분을 지금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내용들인데 자 김익래 회장이 작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죠 6월 23일에서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우데이터 주식을 샀다. 이후 같은 해 9월 26일에서부터 다우데이터 주식을 총 3만 5천 주가량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13,000원 그리고 현재 주가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200만 주를 매도를 했던 주가 자체가 5만 원대 그리고 14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블록딜을 했던 게. 그러면은 과연 이 3만 8천 주가 많은 물량이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우데이터의 총 발행 주식 수 그리고 유통 주식 수를
4,830만 주입니다. 총 발행 주수는 5천만 주고요. 그리고 김익래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수를 보게 되면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여러분들. 1,000만 주에서 3만 5천 주 늘어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비중이 실려가지고 주식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200만 주를 넘어주면서 이미 2021년도에 저기 뭐냐,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왜 이렇게? 이미 상속세는 확정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라더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5만 원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200만 주를 상속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미 임원이 쪽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게 63%예요. 대주주들 갖고 있는 게 63%입니다. 그러니까 3만 주는 3만 5천 주는 그렇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5만 원에 판 거예요. 5만 원에 판 겁니다. 5만 원에 판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보자고요. 200만 주를 증여를 하면서 발생되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왔네. 원래 만 원대에서 움직여야 되는 주가 자체가 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 이때다 싶어서 대주주들도 매도를 한 거예요. 그 부분만큼만 매도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라더견이 그리고 언론들이 물고 늘어지는 감이 굉장히 좀 강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증여세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주가는 평균적으로 만 원대에서 15,000원대 막 움직였던 것들이 5배가 올라가 버렸으니 이때가 기회야 라고 하면서 매각을 한 거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묻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대주주가 주가 급등했었을 때 주식을 매각해서 개미들 배 아프게 한 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블럭딜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블럭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블럭딜을 체결한 반대쪽에서는 이미 하루 이틀 만에 지금 400억 가량, 300억, 400억 가량 지금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같은 패예요, 같은 패. 그러니까 라더견이 만약에 같은 패를 엮어자 하자라고 하게 되면 김익래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게 아니고 이 블럭딜하고 뭔가 합심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라더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무차입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매도를 통해 가지고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봤다라는 거, 그리고 SG증권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키움증권에서 이 CFD 반대 매매를 이미 인지를 하고 내가 매도를 했다라는 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블럭딜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한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돼? 그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라더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김익래 회장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뭔가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 일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김익래 회장은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싶으니까 아이 뭐 증여세도 많이 나왔다. 그럼 내가 이 수익 낸 걸로, 수익 본 걸로 내가 그 세금까지 퉁치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셈법이 조금은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김익래 회장은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한 것뿐인 거고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 주가 조작단하고 연루되고 엮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네,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데이터의 이러한 주가 흐름들 그리고 김익래 회장의 매도는 적어도 좀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저 라더견이가 물고 늘어지는 거, 라더견 그 주가 조작 일당이 김익래 회장 옳다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완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서 지난 5월 4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하고 올리는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김익래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참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김행래 회장 아마 지금 아마 속이 좀 열불이 좀 터지지 않을까? 속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김 회장의 좀 뭔가 빙의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가십거리로 재미있게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으시다면 항상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